자, 지금까지 이제 CSS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문법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로 다양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퍼티를 우리가 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 그 프로퍼티 이름과 그리고 밸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background라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background 지금 보면은요, 여기 조그만 상자 안에 배경색과 어떤 이미지도 있는데 여긴 그림을 넣은 게 아니라 배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 포함시킨 겁니다. 즉 백그라운드, 배경과 관련돼서는요, 색깔, 컬러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반복하는 거, 그리고 어태치먼트 그 붙이는 방법, 그리고 위치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5가지의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 효과를 우리가 한번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이그젬플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던 거죠. 사실은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라는 속성을 색깔을 주면 그 대상에 배경색이 바뀌는 거는 알고 있죠. 물론 근데 색을 그 컬러 네임으로 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헥사 데시멀 넘버로 줘도 우리가 그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컬러 어사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컬러 주는 방법, 이게 파운드 사인 다음에 이 6개의 숫자 또는 문자 A, B, C, D, E, F까지 해서 6개의 문자로 그 첫 번째 2개가 레드, 두 번째 2개가 그린, 그 다음이 블루라 그랬죠. 그리고 또 RGB 밸류 직접 줘도 돼요. RGB 가로 열고 닫고인데 여기서 이 숫자는 0부터 255라는 숫자 중에 하나를 주는 거죠. 0이 가장 작은 값, 255가 가장 큰 값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알면 그냥 이름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컬러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그 HTML에서 우리가 한번 그 다루었었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는 않겠고요. 요 다음 이그젬플에서는 H1과 패러그래프와 그 디비전 엘리멘트, 블록 엘리멘트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그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 색깔 주고 있는데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다시피 스타일에서 인터널 스타일로 여기서 조정을 해줬는데요. H1 엘리멘트, 즉 H1 엘리멘트는 이런 백그라운드 색깔 줬네요. 이 파운드 사인 64952D, 즉 레드가 64 크기, 그 그린이 95 크기, 그 블루가 2D 크기 정도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온 거고요. 자, H1 엘리멘트 다음에 디비전이 있고요. 디비전 안에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디비전인데 그 안에 또 패러그래프가 있는 겁니다. 요 패러그래프 컬러가 E0, FF, FF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소위 B0, 뭐 C4DE라는 뭐 컬러죠. 그게 여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컬러를 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통 백그라운드 이미지는요, 배경 화면에다가 어떤 그 배경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넣을 때 쓰는 건데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반복된 형태로 우리가 보통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 형태가 그렇습니다. 전체 요소를 덮도록 이미지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전체 요소라는 건 우리가 그 바디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디비전을 나누었으면 그 디비전의 전체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반복되게 나타나는 거죠. 넣는 문법은 이래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다음에 이미지 파일의 이름 또는 이미지 파일이 있는 장소를 써주면 됩니다. 즉 그걸 써주기 위해서는 URL이라는 이런 소위 키워드와 함께 URL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쿼테이션 마크 안에다가 그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세요. 헬로 월드라는 문자 하나만 있는데요. 바디 아무것도 사실은 내용이 없죠. 근데 뒤에 그 벽지처럼 이렇게 무엇이 그 배경에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디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써준 겁니다. 사실 만약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우리가 잠깐 코멘트 아웃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을 코멘트 아웃 하면은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스타일이 적용 안 됐을 때 왜 이걸 하는 거냐면 이미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서 img src equal paper.gif Ctrl C Ctrl V 여기다 넣고요. 이미지를 한번 H1 엘리멘트 아래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X Ctrl V
자, 이미지가 요만한 이미지예요. 사실은 조그만 이미지인데 그거를 반복해서 뒤 배경에다가 붙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다가 URL 가로 열고 쿼테이션 안에 이미지 파일 이름을 써주면요,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전체 브라우저에 꽉 차도록, 엘리멘트를 꽉 채우도록 바디 부분을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역할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 모든 그 이미지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글자를 읽지 못할 정도로 적절하지 못한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그럴싸한 이미지는 사용한 것 같은데 bg.desert.jpg라는 파일을 쓴 건데요.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정하라는 얘기고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주는데 조금 전에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또는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반복을 우리가 디세이블 시킬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원하는 방향으로만, 특정 방향으로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어떤 이미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평 수직으로 이미지를 반복하는데요.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만으로 반복해야지만 적절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gradient_beige.png라는 파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볼까요? 지금 뭐 그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요 이미지를 또 우리가 원래의 이미지를 한번 봐야지 요 배경 화면에 그려진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헬로우 밑에 다시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다가 gradient bg png를 한번 먼저 보고서 시작을 합시다. 자, 요렇게 생긴 이미지네요. 그죠? 조그만 이미지인데 버티컬 바처럼 생겼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흐려지는 요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그 반복했을 때, 디폴트는 반복이니까요. 반복했을 때는 여기서 위에서 아래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층지어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오케이, 수직 방향으로는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epeat x라는 그 프로퍼티 값을 background 프로퍼티에 주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리피트 프로퍼티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그 수평 방향으로만 반복된 거죠. 왜 그럴까요?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리피트 x라고 주면 수평 방향, x 방향으로만 반복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y라고 주면 어떡할까요? 버티컬하게 수직 방향으로만 반복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을 x, 리피트 x라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다 반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냥 안 쓰면은 수평 수직으로 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set position 그리고 no repeat, 그러니까 반복을 하지 않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no repeat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set position 관련된 거는 그 right top,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냐 아래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요번 두 번째 example이, 자,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imgtree.png. 그런데 이 친구를 지금 그 repeat를 안 하고 있는 거죠. repeat 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를 repeat를 안 하는 거를 안 하면 repeat 할 테니까 지금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복을 안 하고 한쪽 끝에다가만 그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repeat를 no repeat로 주면 되고요. 그러면 원래 디폴트 값은 여기에 바로 앞에 올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커멘트 아웃 하면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여기 코너가 이것이 그 항상 원점이거든요. 요 곳에 갖다 놓겠죠. 그런데 그렇게 갖다 놓는 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텍스트를 거기다 쓰고 싶을 땐 이렇게 오른쪽에 그리고 위쪽에다가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퍼티를 바꿔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프로퍼티를 오른쪽에 상단에 라이트 탑에 놓고요. 그리고 마진
그 라이트 오른쪽에서는 한 200 픽셀 정도 조금 그 떨어뜨려서 마진을 두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진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식 속성 주는 방법이 있어요. shorthand property라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는 border property를 줄 때 유사한 걸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 그 background color도 바꿀 수 있고, background image도 바꿀 수 있고, background repeat, background attachment, background position 등등을 바꿀 수 있는 걸 알았는데 그걸 따로따로 주니까 좀 복잡했죠. 이렇게 그 property 이름이 앞부분은 똑같고 하이픈 뒤에 또 다른 설명이 다를 때는 이 뒤에 거를 그냥 무시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백그라운드라고 쓴 다음에 컬러를 주면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의 프로퍼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백을 띄운 후에 이렇게 그 파일 이름을 써주면 당연히 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값인 걸 압니다. 그리고 no repeat라는 값을 주면 이게 허용되는 건 background repeat라는 프로퍼티에 허용되거든요. 이것을 적절하게 다 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그 오른쪽 그 상단에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요. 트리 이미지가 이 친구를 넣기 위해서 그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에 배경색은 지금 그 흰색으로 줬는데요. 흰색으로 주니까 안 보이니까 연한 회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비비 하면은 회색일 겁니다. 그죠? 회색이고요. URL을 그 이미지 트리로 이미지가 당연히 적용이 됐고요. No repeat 반복 안 하고 있죠. Right top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다가 놔라. 그리고 오른쪽 마진을 한 200픽셀 정도 주어라. 이렇게 표현돼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퍼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면 풀네임이 이렇게 그 앞부분만 기억해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프로퍼티에 관련된 그 연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Exercise 1. Set the background color for the page in page 2 linen and background color for H1 to light blue. 자, 여기다가 그 소위 페이지의 백그라운드는 리넨으로 주라고 그러고요. 당연히 어떻게 줘야 됩니까? 바디, 그죠?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 리넨 주고요. 그리고 H1 엘리멘트는 라이트 블루로 주네요. H1 그냥 백그라운드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도 shorthand representation으로 적용이 되니까 일부러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잘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바탕화면은 린넨 색깔이고요. 그리고 H1 엘리멘트의 배경색은 그 라이트 블루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 볼까요? paper.gif라는 파일이 이 서버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쓰랍니다. 볼까요?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문법이 어떻게 됐죠? URL 괄호 열고 쿼테이션 하고 파일 이름을 써주면 그게 바로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었죠. 자, 요런 게 아까 썼던 그 페이퍼 그 벽지 같은 거죠. 세 번째 example 볼까요? gradient bg vertical png라는 파일을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쓰고 그 수직으로 vertical 방향으로만 반복시키랍니다. 자, 다 기억하실 거예요. body 파트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 다시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그리고 백그라운드 리피트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귀찮으니까 shorthand represent를 씁시다. 백그라운드에다가 URL 괄호 열고 gradient bg vertical vertical.png 그리고 그 공백이 있어야 되고요. 반복은 어떻게 해요? repeat
Y 방향으로만 repeat Y로만 해라. 그런 다음에 이 스타일을 끝내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수직 방향으로만 반복이 돼서 이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색깔이 그 연하게 변하는 좀 고급 편지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 조금 전에 저희가 이걸 했던가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자, 이번엔 네 번째 example 볼까요? Specify the background image should be shown once. 한 번만 보여주랍니다. 그리고 in the top right corner. 우리가 아까 했듯이, 즉 이 이미지를 그 background repeat를 리피트하지 말라고 할 때 no repeat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background attachment 그것을 어디다가 놓을 거냐? right 탑에다 놔라. 오른쪽 상단에 놔라. 그러니까 top right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면은 position background 포지션을 right top.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example 한번 볼까요? With the background property, set background image img3.png, show it once in the top right corner. 뭐 앞에서 봤던 example 그대로 이번에는 직접 다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body에다가 우리가 넣을 건데 background 이제 이미지라고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아시죠? shorthand representation이 훨씬 나니까 URL 가로 열고 img_tree.png 그리고 right 탑이고 no repeat 그죠? right 탑 세마이콜론 해주면 모든 내용이 잘 적용돼서 오른쪽 상단에만 이렇게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백그라운드 그 프로퍼티와 관련된 그 이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 백그라운드 쇼트핸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와 컬러와 이미지와 포지션과 리피트를 다 조절할 수 있고요.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호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